어떻게 갖고 오고 싶으세요? 반반이네요. 말이 안 떨어지실 것 네. 근데 그 제가 사실은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그게 한 몇 년 차 때쯤이었어요? 그때가 한 지금 한 3년 전인가? 어. 네, 얼마 안. 네, 한 9년 차쯤. 네, 네. 3년 전에 약간 정색하면서 가져와 볼래? 이거 아니고 그냥 야, 이번 달 카드값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어디 썼나 좀 보자. 왜 저축할 건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이제 레퍼토리거든요, 항상. 근데 그게 이제 약간 그 전부터 약간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다가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갑자기 정말 확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소리를 막 있는 대로 지르는 거예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요. 집을 뛰쳐 나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고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소리가 막 질러지는 거예요. 싸우기 좀 쌓였었나 봐. 욕이. 너무 쌓여서. 그러니까 남편한테 하는 욕도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 무슨 욕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욕이 막 나오는 거야.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던 욕이. 진짜. 그래서 나도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사람이 이러다가 반쯤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 길로 차를 딱 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 그게 문제예요. 주부들은 집 나와도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동네 한 없어서 바퀴 돌고 결국에 집으로 향하더라고요. 딱 차를 딱 운전대 딱 잡았는데 막 덜덜 떨리고 막 진정은 안 되고 막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다가 교회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제가 그 9년 동안 그 쌓였던 눈물을 다 쏟아낸 것 같아요.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나도 되게- 그 심정 이해 가요. 네, 되게 나니까 후련하지. 그러고서는 새벽에 몰래 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갔는데 갈 곳이 없어. 뭐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남편한테 내가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말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다가 새벽에 쓰는 편지 좋아요. 애들 방에서 구구절절 썼어요. 여보, 내가 어쩌고 저쩌고 쓰면서 그 뭐 얼마, 관리비는 얼마, 애들 결국에는 나는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가 아니라 여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사는데 요만큼 쌓고 났어. 나는 그렇게 울었다가서 속 시원하니 그냥 풀었나 보다 했지만 나는 당신이 일하려 할 때 너무 힘들어 이거 샀을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계산했나? 나 지난달에 이렇게 했는데 얼마 빵꾸 났어. 언니가 남자한테 감성이 묻어나오는 새벽 시간에 왜 가계부를 쓰고 그래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알았어요. 진정하고 들어볼게요. 당신은 그냥 물어보는 거일 수 있는데 나는 정말 그 물어보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맞아. 그리고 사실 나도 알뜰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그 돈에서 돈을 막 썼다고 생각은 안 한다. 내 스스로 나를 돌아봤을 때 그냥 100% 날 믿어주고 그냥 맡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어떤 믿음을 그쵸. 사이에. 이 남자가 나를 못 믿고 있는 게 맞아. 아닐까라는 것까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전해 주셨어요? 그렇죠. 저는 남편의 반응은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떠한 말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말도 안 했는데 뭔 말 했죠? 안 했는데 그게 몇 달을 안 가고 다시 물어봐요. 갖고 왔을 때 남편한테 듣기 싫은 말들 있지 않으세요? 어디에 왜 이것밖에 없어? 내지. 얼마 모았어? 얼마 모았어? 예. 예. 그리고 가끔 냉장고 문을 이렇게 딱 열면서 이렇게 냉장고에 버릴 음식들이 많다는 거죠. 그거 싫어요. 굳이 흥청망청 좀 쓰는 거 아니야 같은 뜻의 그런 건 아닌데 네. 왠지 이제 냉장고에 검사하듯이. 있는데 왜 시켜? 아니면 뭐 또 사왔어? 먹거리 시장 재료들이 가? 이렇게 했는데. 장 보러 가야 돼 이러면 이게 있는데 또 산가? 젊었는데도 그래. 요즘 남자들은 냉장고 잘 열어요, 어머니. 우리는 아저씨는 그런 안 거는 그랬어요? 없었는데 나이 먹어 늙어가니까 요즘 슬슬 그런 게 보이는데. 은퇴 후에 증후군이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네. 또 싫은 게 뭐냐면
이렇게 외식을 가족들 거의 주말에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네. 주 중에 열심히 다 일하고 가족들끼리 딱 주말에 오붓하게 나가면 나도 좀 여왕대접 받고 싶고 남편이 사주는 밥 먹고 싶은데 제가 갖고 오니까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카드랑 낼 줄 알고 자기가 무슨 주부인 양 애기 데리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놀아주고 있어 가위바위보 짜고 그러면 저는 제 카드 내고 제가 사인하고 주차권 받아서 와서 운전까지 집에 딱 데려다 주면 난 도대체 여성인가 남성인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진짜. 남편의 비서인 거죠. 네. 난 행세만 하는 거잖아. 홀만 줘.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경제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무슨 생일이라든가 기념일날 남편이 분명히 저를 위해서 사줬어요. 네. 근데 이렇게 통장 돈 나갈 때 보면 제 돈이 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 나는 물건을 받긴 받았는데 이 돈이 남편 돈이 아니라 제 수중에 돈이 빠져나 선물이 결코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선물을 받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요. 언니 선물 못 받아요? 저는 그 돈에서 그냥 네가 사고 싶은 거 사. 맞아. 네가 골라. 예. 네가 돈 가지고 있는데 너 사고 싶은 거 사면 되지. 저희 남편은 사고 싶은 거 잘 사잖아. 한술 더 나가셨어. 평소에 잘 사잖아. 평소에 잘 사잖아. 내 돈에서 내 선물 내가 산 거 같은 거예요. 신랑 월급이긴 한데 네. 그러고 나니까 가방이고 구두고 다 필요 없고 지가 모은 돈 한 50이나 100만 좀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또 현금. 엄마들이 왜 현금 좋아하는지 저는 너무 뼈저리게 이제 느껴요. 그래서 단돈 5만 원이라도 생일에 10만 원이든 현금을 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꽃바구니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꽃바구니.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불편한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제권을 가지고 오니까 오히려 그런 다시 경제권을 넘겨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안 넘겨주고 싶어. 그래도 안 넘겨. 그래도 안 넘겨. 그럼 어떤 위험 부담과 어떻게 찾아온 건데 경제권을. 의무감이 있을지언정 내가 까먹고 내가 그 부서지고 앞에서 이렇게 바지가 될지언정 내가 갖고 있을 거야. 왜냐면 넘겨주면 그나마도 또 그냥 그렇지. 우리는 마이너스 10인데 그나마도 주면 마이너스 70 될 것 같아. 그죠? 저는 제가 경제권 가지고 온 후로 사실 일정 금액에서 다 나눠 가져서 제가 그 지출하고 뭐 모으고 저축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월급날 딱 되면 그때부터 좀 약간 가슴 두근두근두근 그런 병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한 9년 책임이 살면서 생기니까. 책임감이 생기니까. 진짜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월급쟁이들은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세월 지나다 보면 두근두근한 것도 없어져.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돈이 저절로 모여요? 오늘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만찬을 준비하고 있지만 뭔가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카드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전문가를 좀 모셔서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죠. 이렇게 네. 점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원하시죠? 그렇죠. 선생님으로 불러볼까요? 예, 하나, 둘, 셋.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나는 연기로 갈래. 멀리 계세요. 왜 이러세요? 아니, 이러시면 안 돼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외모세요. 좀 돈을 들인 얼굴이에요. 네. 오늘 주제가 부부 경제권 누가 가질 것인가, 아내냐 남편이냐,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삶일까, 그 고민을 나눴거든요. 네, 그러셨구나. 네, 선생님 댁은 어떻게? 저희는 네. 그냥 각자 맞벌이니까. 네, 맞벌이니까 각자 하고요. 네. 이제 일정 부분을 이제 공동 생활하는데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각자 재테크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남편은 약간 한 방이 있다 보니까 사고를 좀 많이 쳐서 이제는 제가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한 방. 이렇게 한 방 크셨던 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요. 근데 주도권 처음에는 이제 신혼 때는 얘기를 들어보면 주도권 싸움 때문에 힘드셨다가 남편들이 이렇게 맡겨놓고도 지적하고 어디 썼는지 내역하는 그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남편들은 좀 한가한가 봐요. 바쁘게 좀 돌려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부부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생사 확인만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질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아. 신혼 초에는 아무래도 아이도 없고 네. 또 뭐 주도권도 그쵸? 있고 한가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세세하게 싸우면 사실은 돈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이 사람을 좀 누르기 위한 파워 싸움이 이제 경제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어디서 봤더니요. 신혼초 때 보통 경제권, 이 주도권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은 경제권을 뺏어옴으로 인해서 주도권을 먼저 잡으려고 그런다 그러고 여자들은 뭘로 주도권 잡는지 아세요? 남편의 약점을 남편의 약점을 낚아채서 주도권을 일찍 예. 알았었어야 되는데. 신혼 때만 해당될까요? 그게 선생님? 아니요, 평생 네. 약점은 계속 있죠. 근데 여자들은 재미난 게 약점을 한번 잡으면 네. 근데 너무 오래 울겨 먹어서 아. 오히려 남자가 배째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듣다 지쳐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이제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경제권을 뭐 가져올 수 있다 아니면은 경제권을 내주더라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아까도 한방을 얘기하셨는데 네. 남자들은 왜 우리 원시시대 때 주로 수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얘를 한 방에 딱 잡아서 오기 때문에 보통 한방 심리가 많아요. 사냥기질? 사냥 기질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큰 사고는 남자들이 치고요. 근데 원시대 때 여자들은 주로 뭐 했냐면 동굴 안에서 네. 이렇게 콩 고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콩 어두운 데서 고르다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좀 햇빛 있을 때 콩 고르다가 좀 썩은 것 같아서 이렇게 버렸다가 버린 거 다시 보면 반은 괜찮아서 갖고 오고 그래서 여자들은 고르고 재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원시 시대부터 몸으로 잘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꼼꼼하게 뭔가 정리하는 거는 여자들이 잘하고요. 큰 거 한 방 하는 거는 남자들이 좀 잘하죠. 그래서 보통 스타일이 여자가 경제권을 갖는 게 조금 더 좀 그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경제권을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1년 동안 당신이 한번 살아봐라. 처음부터 안 돼 이게 처음부터. 아니라. 네. 그래서 가계부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한 2달 쓰다가 넷인데요, 이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손을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이제 퍼센테이지잖아요. 그런 확률이 높은 거고 여자가 콩을 골랐었던 예전에 그런 거기 때문에 꼼꼼하다. 근데 정말 반대인 경우가 만나셨어요. 남편분이 지극히 꼼꼼하세요. 네네. 그렇다고 여자분이 사냥기질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근데 남편이 워낙 콩을 잘 고르다 보니까 예, 그게 좀 힘든 경우. 보통 이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은 이제 통계적으로 보통 그렇긴 한데 남자분 중에서 특별히 성격이 본인이 다 주도권을 갖고 해야만 이렇게 안정이 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남편이 하는 게 나으세요? 본인이 하는 게 나으세요? 남편이 하는 게 그쵸. 낫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남자라서 꼭 해야 되고 경제권을 가져야 되고 이게 아니라 둘 중에서 그 경제를 어느 정도 정말 바람직하게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재테크를 정말 더 잘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네, 그건 맞지 맞는 것 않나. 같아요. 근데 궁금한 건 남편이 네. 경제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그 살림하는 비용을 넉넉하게 주시는 편이에요. 어때요? 그게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 넉넉하게, 그러니까 최대한 더 아끼고 좀 저축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저희도 보통 상담하면 이제 저런 커플이 많이 계신데요. 남편한테 가끔은 이 돈으로 얼마나 살기 힘든지를 자꾸 어필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번밖에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12년 살면서, 한 번. 근데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이 여자가 나보고 돈 더 많이 벌어오라는 건가? 뭘 알바라도 뛰어오라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남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보셨어요? 해보셨는데 부담스러워 해봤는데 그러면 뭐 나보고 돈을 뭐 더 벌란 얘기야? 이런 식의 말을 몇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면 뭐 뭐를 해오라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밤에 뭐래도 투잡하라는 해서, 얘기야? 투잡하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남편들 그러면, 입장에선 또 그러니까 말을 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남편들이 수입이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더 많이 이렇게 벌어오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 돈 갖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어필을 해주시는 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렇죠. 근데 보통 남자들이 왜 그러잖아. 야,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하는 일하고 남편이 하는 일하고 동시에 한번 써봤어요. 그때 저는 벌써 2장이 넘어가요. 집에서 하는 하는 일. 근데 써봐야겠다. 진짜로 되게 효과 있어요. 진짜. 근데 옛날에는 맞아.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남자를 설득할 때는 제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로 설득을 해야지 남자들은. 그러니까 감성으로 너무 맞아. 힘들어. 너무 맞아. 아닌데 이게 아니고 영수증 다 모으고 그래서 딱 데이터를 이렇게 써보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 여자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나는 이거밖에 하는 게 없네? 그래서 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페이퍼 종이로 뭔가를 꼼꼼하게. 쓰고 그다음에 보여주고 그래서 같이 합의점을 찾는 그게 부부 사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이렇게 10년 넘고 20년 넘으면 여자들한테 경제권은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아까도 뭐 사냥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 자기가 이거를 잡아오면 이걸 갖고 식구들이 쭉 먹고 산다는 그 뿌듯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들은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자존심이고 내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굳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여자들은 나중에는 되게 허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뭐 애들도 다 크고. 애들 다 크고 그리고 몸으로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가치도 보상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죠. 내가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지 하루 종일 얼마나 종종거리고 우리 막 되게 바쁘잖아요 집에서.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경제권으로 그걸 좀 보상하고 싶은 예, 여자한테 경제권은 나이가 들면서 보상 심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야 큰 소리도 좀 나이 들면서 칠 수 있고 어깨 으쓱해지고 괜히 든든하고 든든하고. 든든함이죠 솔직히. 든든하고. 홈 좋아도 든든함.